660년 신라 김유신의 5만 군사와 당나라 소정방의 13만 군사가 연합하여 백제를 침략하자 수도였던 사비성이 함락되고 웅진성으로 피난간 의자왕을 웅진의 방령이었던 예식진이 사로잡아 소정방에게 바치면서 저항의 구심점을 잃은 백제는 멸망하였다. 백제 멸망 후 소정방은 의자왕과 왕족 대신 백성 등 약 1만 2천 명을 당나라로 압송하였고 당나라가 웅진도독부를 설치한 사비성에는 유인원의 1만 군사가 남아 지키고 있었다. 이에 남은 백제 유민들은 당나라의 포갑적 통치에 저항하여 백제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복시는 사비성 함락 직후 임존성을 중심으로 군을 일으켜 나당연합군에 저항하였고 당나라군의 공격과 두량윤성을 공격하는 신라군을 격퇴하여 백제 부흥군의 기세를 드높였다. 일본 서기에는 오직 복신만이 신기하고 용감한 꾀를 내어 이미 망한 나라를 부흥시켰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또한 복신은 백제 부흥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구심점을 모으기 위해 외에 사신을 보내 의자왕의 아들인 왕자 부여풍의 귀국과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각지에 있던 백제 부흥군과 흑치상지, 사타상여와 같은 걸출한 인물들 또한 군을 일으켜 복신과 연계하게 되었다. 결국 당나라는 조서를 내려 유인궤를 검교대방 주자사로 임명하여 지원군을 보냈다. 복신은 유인궤에게 사신을 보내 대당이 대신 나와 서약하여 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영토를 신라에 넘겨주기로 했다는데 가만히 앉아 병드는 것은 싸우다 죽느니만 못하기에 굳게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하였고 사비성의 주둔한 당군에 대한 포위전을 펼쳤다. 이에 복신의 동료 장수 도침은 사비성에 있는 유인원에게 대사께서는 언제쯤 서쪽으로 돌아가시렵니까? 마땅히 사람을 시켜 전별해 드리리다. 라고 조롱하는 글을 보낼 정도로 백제 부흥군의 위세는 커져갔다. 661년 6월 외에덴지 천황은 사이노무라치 아치마사와 하타노 미야스코, 에치노, 다쿠스의 5천 병사와 부여풍을 백제 부흥군에게 보냈고 복신은 부여풍을 왕으로 옹립한 후 도침을 죽여 막강한 지위를 차지하는 듯 했다. 하지만 복신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영향력이 점점 줄어든 부여풍은 제사만 주관하게 되었고 나당연합군은 661년 9월에 옹산성을 함락시켰고 662년 7월에는 진현성을 함락시켜 포위된 사비성에 대한 군량 수송로를 뚫는 데 성공하였다. 이렇게 나당연합군의 압박과 더불어 피성천도 문제 등으로 인해 복신과 부여풍의 갈등의 골은 깊어져 갔다. 구당서에 따르면 복신과 부여풍 사이의 갈등이 심해지자 복신이 부여풍을 제거하기 위해 일부러 병이 든 척했고 부여풍이 문병하러 오면 죽이려 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 음모를 눈치챈 부여풍이 측근을 모아 기습하여 복신이 죽었다고 하며 일본 서기에는 백제왕 풍장은 복신이 모반하려는 마음을 가졌다고 의심하여 손바닥을 뚫고 가죽으로 묶었다. 그런 뒤에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여러 신하에게 복신의 죄가 이미 이와 같으니 목을 베는 것이 좋겠는가 아닌가? 라고 물으니 달솔덕집득이 이 악한 반역죄인을 풀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복신이 덕집득에게 침을 뱉으며 썩은 개와 같은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였다. 왕이 시종하는 병사들에게 목을 베어 소금에 절이도록 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백제의 마지막 희망인 복신은 663년 7월에 세상을 떠났다. 아직 부여풍에게는 663년 3월에 전장군 카미츠케 노노키미 와카코가 이끌고 온 2만 7천의 왜군이 있었으나 이 일로 인해 백제 부흥군의 상호 신뢰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고 내분을 틈타 신라군과 당군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다. 복신이 죽고 2달 후인 663년 9월 백제 부흥군과 왜군은 백강 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 괴멸당했고 살아남은 부여풍은 배를 타고 동맹국인 고구려로 달아났다. 이어 주류성이 나당연합군에 함락되었고 거점이었던 임존성 또한 백제 부흥군을 이끌던
흑치상지와 사타상여가 당나라에 항복한 후 함락시켜 백제 부흥운동은 물거품이 돼버리고 말았다.